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13년째 근무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전쟁터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요즘 인기 있다는 OTT 프로그램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좋아하는 축구 경기도 집중이 안 되죠. 그런데 이곳 유튜브 채널은 제가 겪은 일 때문에 그런지 틀어놓으면 자연스럽게 귀가 가서 자주 듣고 있습니다. 혼자서 쉴 시간이 많지 않아 자주 듣지 못하는 게 아쉬울 정도로 애청하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곳에 신세만 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동안 제가 이곳에서 받아왔던 신세를 갚고자 또 제 이야기도 어딘가에 익명으로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오늘 여러분께 설명할 제 사연은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요. 저에겐 바로 어제 벌어진 일이었던 것처럼 생생하기만 합니다. 그만큼 그날의 일이 저에겐 충격적이고 잊을 수 없을 만큼 용서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럼 10년 전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이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저희 집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저는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고 어머니께서는 한쪽 눈을 잃으셔야 했죠. 집안의 가장이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집안 사정은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 대신 가장 역할을 해야 했던 어머니께서는 한쪽 눈마저 잃으시며 그 고통에 시달릴 틈 없이 아버지 없이 홀로 저를 키우시느라 버거우실 수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상황에 저는 여러모로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장애, 그리고 어려운 집안 형편까지 저는 가난과 아이들의 놀림과 괄시에 시달리며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보다 더 힘드실 텐데도 혼자 저를 기르시며 헤쳐나가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저는 꼭 성공하겠노라 다짐을 했어요. 그때 제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었고 저는 꼭 성공해서 나중에 어머니에게 빚을 갚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기 살기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어머니에게 고생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저는 남들처럼 비싼 학원과 과외 한 번 없이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무척이나 자랑스러워 하셨고 저는 조금이나마 어머니께 효도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거기서 안주하고 만족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대에 진학한 뒤에도 어머니만 생각하며 쉴 틈 없이 공부를 했죠. 무사히 학교 생활을 마치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힘들고 방대한 공부를 해야 했으니까요. 너무 힘들고 가끔은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목표가 있었던 저는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의대에 다니면서도 어머니를 떠올리며 놀 생각도 하지 않고 열심히 예과와 본과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고 대학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생활을 무사히 마친 후 오랜 시간이 걸려 드디어 전문의가 될 수 있었죠. 그 과정이 정말 험난하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충분히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전문의가 되고 난 이후로는 저도 더 이상 돈 걱정할 일이 없었고 그동안 저 대신 희생하신 어머니를 쉬게 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전문의로 자리를 잡아가며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웬 중년 여성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처음 뵙는데 그분은 저를 아시는지 또 뭔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따지는 눈빛으로 저를 살펴보셨죠.
그 중년 여성의 정체는 다름 아닌 제 여자친구의 어머니셨습니다. 저 누구시죠? 어떻게 절 찾아오셨을까요? 자네 나 모르나? 나 현경이 엄마야. 예? 현견이 어머님이시라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연락도 없이... 자네 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전문이 된 지가 언젠데 여태 소식이 없어. 난 자네가 전문이 되자마자 날 찾아올 줄 알았더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이야. 둘이 사귄 지가 언젠데 인사 오겠다는 약속도 안 한 게 말이나 되나? 그동안은 전문이 준비하느라 바쁜 걸로 이해하고 어떻게든 봐주려고 했는데 자네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못 참지. 자네는 우리 현경이가 우스운가? 우리 집안이 만만해 보여? 아니면 고작 의사라는 감투 믿고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해서 까부는 건가?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런 생각한 적 없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 나중 언제?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은 진료 중이라서요. 제가 일 마치고 찾아뵐 테니까 우선은 돌아가 주시겠어요? 그동안 코빼기도 안 비쳤던 놈이 이젠 나더러 돌아가라? 자네 지금 내가 귀찮다 이건가?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환자를 봐야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꼭 찾아가 뵐 테니 오늘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약속도 없이 병원으로 찾아와서 저를 향해 언성을 높이는 여자친구의 어머니에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일을 마치고 찾아가 뵙겠다며 겨우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일이 다 끝나고 그제야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야, 현경아, 오늘 너희 어머니가 날 찾아오셨어. 나보고 왜 여태 안 찾아왔냐고 하시면서 날 기다리셨다고 하는데 혹시 무슨 일인지 알아? 갑자기 오셔서 그러시니까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설명도 못했거든. 엄마가 형준 씨를 찾아갔다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내 말 안 듣고 결국 그러셨구나. 그게 무슨 말이야, 현경아? 내가 모르는 게 있니? 사실 엄마가 그동안 우리 결혼 계속 재촉하셨어. 내가 형준 씨랑 사귀는 거 알게 되신 후로 항상 형준 씨에 대해서 궁금해하셨거든. 나는 형준 씨 바쁜 거 아니까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레지던트는 언제 끝나냐, 전문의는 언제 따냐, 결혼은 언제 하냐 자꾸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으실 때마다 적당히 얘기를 해드렸는데 형준 씨가 전문의 됐다는 얘기 들으시고 당장 결혼하라고 성화인 거야.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던 게 못 믿어오셨는지 아마 그래서 못 기다리고 형준 씨를 찾아가셨나 봐. 그러셨구나. 그래서 내가 현경이 널 무시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신 거구나. 엄마가 그런 말까지 하셨어? 내가 미리 말을 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아니야. 현경이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내가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무심했지. 어머님도 걱정돼서 그러셨을 거고. 나도 충분히 이해해. 그럼 어머님이랑 약속도 했으니까 오늘 제대로 인사드려야겠다. 어머님께서 막무가내로 저를 찾아온 일로 여자친구가 제게 많이 미안해했습니다. 저는 그런 여자친구를 안심시키며 약속대로 어머님을 만나게 됐죠. 그런데 막상 제가 직접 찾아간 뒤에도 예비 장모는 절 반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병원 진료 시간에까지 찾아와 난리를 피우시기에 제가 당장이라도 궁금하셨나 했는데 정식으로 찾아간 저를 보며 갑자기 훈계를 하시더라고요. 자네는 스스로가 대단하다 싶은가?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의사라는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냔 말이야. 아무래도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서. 대충 집안 사정 들었으니 나도 이해는 하지만 난 자네가 의사라고 해서 기고만장한 꼴은 못 보네. 그러니까 고작 의사 주제에 뭐라도 된 것처럼 굴지 말라는 말이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답답해서 그런다, 답답해서. 아니, 네가 뭐가 모자라서 남자한테 휘둘려 살아? 결혼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지.
왜 괜히 저놈 눈치를 보면서 숨죽이고 있냔 말이야. 남의 귀한 딸 놓고 간 보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아무튼 난 내 딸 속상한 꼴 못 보내. 그러니까 자네도 내 딸 마음고생 시키지 말고 얼른 결혼할 생각하게. 어머님,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전 간을 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현경이 두고 다른 여자랑 결혼할 생각도 없고요. 그러니까 진정을 좀 하시고. 난 자네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어. 다른 여자들은 의사사위라고 하면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줄지 몰라도 난 아니라고. 아니, 우리 현경이가 어디 하나라도 빠지면 모를까? 우리 현경이가 아쉬운 게 없는데 내가 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자넨 의사라는 직업 빼곤 볼 것도 없잖아.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형편 어렵다는 얘기 듣고 마음에 안 들었지만 현경이가 좋다고 하니 뭐 어쩌겠어. 아무튼 내가 자네 형편 생각해서 병원 차려줄 테니까 돈 문제는 걱정하지 말고 당장 결혼이나 하게. 예? 당장이요? 아니, 병원은 또 무슨 말씀이신지. 전 병원 개원 같은 거 바란 적 없습니다. 자네는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불만인가? 자네 좋으라고 해주겠다는 거 아니니까 헛소리하지 말고 그냥 받게. 자네가 월급쟁이로 일하면서 내 딸 고생시킬까봐 그러는 거니까. 아무튼 빚은 차차 일해서 갚는 걸로 하고 내 딸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당장 데려가게. 일방적으로 쏘아붙이는 장모님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저도 여자친구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고 원래 전문의가 되고 나서 자리를 잡으면 여자친구와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결혼 이야기를 나눠야 하겠다 싶었죠. 그 후 저는 어머니에게 결혼에 대해 상의를 드렸고 그러자 어머니께선 괜히 딸 가진 사돈 애태우지 말고 얼른 식을 올리자며 장모님의 편을 드셨습니다. 어머니까지 그렇게 나오시니 급하게 결혼을 진행하게 됐고 그 후 저희는 양가 집안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인 장모 앞에서 인사를 다 마친 후 예비 장모가 아무도 모르게 절 따로 부르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훈계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야 여자가 을이었지 요즘은 그렇지도 않고 또 집안 사정을 비교했을 때도 자네가 우리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알지? 그리고 내 딸 속썩이지 말고. 장모는 이것저것 결혼 후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지 괜히 저희 집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에 기분이 좋지 않은 그때 장모가 저희 어머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자네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시다고 들었는데 눈이 안 보인다며? 오래전 사고가 있어서 한쪽 눈이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말인데 나도 혹시나 싶어 말하는 거지만 혹시라도 그 문제로 우리 딸 힘들게 하면 안 되네. 자네 어머니가 한쪽 눈으로 제대로 보지도 않고 내 딸 트집이나 잡을까봐 하는 소리야. 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 어머니 그렇게 하실 분 아니십니다. 그 어머님께서 걱정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더라도 제 앞에서 이런 말씀은. 저희 어머니 불편한 몸으로도 저 열심히 키우신 분인데 지금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왜 저희 어머니 치부까지 들추십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장애를 가진 신체를 지칭하시면 안 되시죠.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과해 주십시오. 뭐야? 사과? 이러니까 집안 수준이 맞아야 한다는 건데 뭣도 없으니까 괜히 자격지심으로 난리지. 저희 어머니께서 이르신 눈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장모의 발언에 화가 났던 저는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는 제가 대든다고 화가 났는지 또 집안 얘기를 꺼내며 되려 성질을 부렸죠. 그럼에도 제가 꼿꼿하게 있자 그제서야 대충 사과를 하고 넘어가려 하더군요. 제가 아무리 못나도 이런 식으로 부모님 욕먹으면서까지 참을 바보는 아닙니다.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든 전 사과 받아야 하겠으니 당장 사과하세요. 아니 뭘 또 그렇게 고집을 부려? 그깟 사과 받든 안 받든 무슨 상관이라고. 참난. 그래 사과하마. 내가 사과해. 됐나?
억지였지만 제게 사과해야 했던 장모는 자존심이 상하기라도 한 건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중이라도 제게 트집을 잡아 어떻게 해보자고 벼르는 눈빛이었어요. 그런 장모의 모습에 전 불안했지만 어찌됐든 결혼식은 진행됐고 어느새 상견례 날이 다가왔죠. 처음 상견례를 치를 때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했던 제 걱정이 괜한 우려였다고 생각될 만큼 양가 부모님의 대화는 원만하게 흘러갔고 여러 덕담과 웃음이 오가며 좋은 출발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 혹시 모를 예비 장모의 돌발 행동에 바짝 긴장해 있었던 저도 조금씩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스위치가 켜지는 것처럼 예비 장모가 저희 어머니께 이상한 말을 물어왔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말이죠. 사돈, 그런데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의안도 진짜 눈처럼 잘 나오는 걸로 아는데 왜 안 하셨어요? 그래도 자식이 의사 정도 됐는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닐 테고 남들 보기에도 그게 더 미관상 낫지 않나요? 굳이 한쪽 눈 안 보이는 사람이라고 광고하면서 다닐 필요도 없는데. 엄마!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얼른 말 취소하고 사돈께 죄송하다고 사과드리지 못해? 저 사돈 죄송합니다. 저 안사람이 실수를 했습니다. 조금 전 말은 못 듣는 걸로 해주시죠. 아니, 난 저러고 안대하고 계시는 게 더 불편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지. 궁금하기도 하고. 사돈, 제가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이라도 한 겁니까? 혹시 제 질문이 불편하세요? 네? 네, 괜찮습니다. 궁금하실 수도 있죠. 그 의안이라는 게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안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좋아졌다고 하나 그래도 의안이라는 게 티가 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오랜 시간 가까이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 측에서 이질감이 들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 눈 주변에 화상 자국도 있어서 이렇게 안대로 가리는 편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더 편하게 느껴질 테니까요. 또 저 개인적으로 가리는 게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요. 어머, 그렇구나. 그래도 좀 아쉽네요. 사실 제가 의안을 본 적이 없어서 우리 친자 누리랑 얼마나 똑같은가 늘 궁금했거든요. 그 의안이라는 게 이 사람 손으로 직접 만든다면서요? 근데 이 의안 만드는 사람들이 다들 장인이라 실제 눈과 거의 똑같다고 하던데. 제가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그 특수분장에 관심이 엄청 많아서 항상 그런 쪽이 궁금했는데 아쉽네요. 오늘 실물로 한번 보나 싶었는데. 네. 예비 장모의 생각 없는 듯한 대답으로 어머니께서는 참 난감해하셨습니다. 어떻게 어떤 말로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모습이었죠. 상견례 자리는 급속도로 얼어붙었고 다들 무슨 얘기로 분위기를 환기시킬까 고민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그때 또다시 예비 장모가 분위기를 더 냉각시켰죠. 그럼 아쉬운 대로 그 안대 안쪽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눈 안쪽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쪽은 어떻게 되어 있나 너무너무 궁금한데 공개적으로 보여주시기 뭐하시면 저한테만 살짝 보여주시죠. 여기서 좀 그러시면 우리끼리 볼 일도 해결할 겸 화장실 가서 보여주셔도 되고요. 그냥 살짝. 살짝만 보여. 엄마! 조금 전부터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그만 좀 하세요. 당신 그만 안 해? 진짜 왜 그래? 왜 안사돈께 계속 신뢰되는 말을 하는 건데?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당장 사돈께 사과드려. 얼른. 저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 안사람이 한 신뢰에 대해서 이렇게 머리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난 그냥 순수하게 궁금해서 보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걸 나쁜 의도로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내가 혹시라도 사돈 눈 관련으로 비하할 생각이 있었으면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하겠어요? 말을 해도 돌려서 은근히 말하겠지. 난 나쁜 의도가 조금도 없었다고요.
사돈, 저 딴 생각 가지고 여쭤본 거 아닙니다. 정말 순수하게 호기심으로 여쭤본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말 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 진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뭐 궁금하시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여줄 수도 없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눌 얘기도 아닌 것 같으니 이러지 마시고 아이들 결혼 관련으로 대화 나누시죠. 예비 장모의 계속된 실언에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게 나빠졌습니다. 결혼식을 의식한 어머니께서는 애써 괜찮다고 하셨지만 장인어른과 여자친구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장인어른께서는 장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고 그 사이 여자친구는 실언을 한 장모를 대신해 다시 한번 저희 어머니께 죄송하다며 머리를 여러 차례 숙였어요. 장인어른과 여자친구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미안해하는 모습에 저는 화를 삭힐 수밖에 없었고요. 이후 장인어른과 함께 식당 방 안으로 들어온 장모는 저희 어머니께 조금 전 일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저는 장모가 저희 어머니께 한 그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전 화가 난 장인어른을 따라 나서는 장모의 얼굴에서 미소가 번지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아니, 정확하게 예비 장모는 제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보란 듯이 말이죠. 그 웃는 예비 장모의 얼굴을 보면서 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장애를 희화화하는 이유가 바로 그 전에 저와 있었던 일 때문이라는 걸 말이죠. 제가 예비 장모에게 기어코 사과를 받아냈던 일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장모가 한 실언을 물고 늘어져 사과를 받아내고 난리를 쳤다면 장인어른과 여자친구는 물론이고 어머니께서도 난처해야 하실 테니까 말이죠. 또 건성이긴 했지만 실언한 장모에게 사과를 받아냈으니 그걸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한 차례 넘긴 후에는 다행히 이렇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대화 자체도 저와 여자친구의 결혼 관련된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보니 다른 얘기로 셀 시간도 없었죠. 그러다 어느 순간 예비 장모가 술에 취해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준비된 차림상에 포함돼 있던 술이었는데 조금 전 장모로 인해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누구도 입을 대지 않았어요. 그 술을 예비 장모가 다 마신 거였습니다. 장인어른과 저희 어머니께서 결혼 이야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말이죠. 술에 취한 예비 장모는 아까 벌어진 난리통으론 부족했는지 혀가 꼬인 채로 조금 전보다 더한 망언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지겨운 이야기. 어차피 결혼식이야. 돈 많은 우리 쪽에서 멋들어지게 해줄 텐데. 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해요? 아니, 그쪽이 해주면 뭘 해주겠다고 얘기가 오가는 거냐고? 지금 이 자리가 재밌고 좋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만 이 자리가 재미없나? 에이, 당신 왜 이래? 당신 설마 이 술병 안에 술 다 마신 거야? 이 사람이 정말 왜 이래? 당신 아까부터 사돈 앞에서 실수해놓고 또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얼른 정신 안 차려? 아니다. 당신 내려가서 차 안에 있어. 얘 현경아, 네 엄마 차 안에 두고 와라. 운전 못하게 차 키는 빼놓고. 아이, 사돈, 계속 죄송한 일만 만들어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보고 어딜 가라는 거야? 안 가! 나 안 가! 나 혼자 차 안에 있으면 뭐 하라고? 여기가 재미없다고 해도 차 안보단 낫지. 그리고 재미없으면 내가 재밌게 만들면 되니까 괜찮고. 자, 다들 내가 어떻게 재밌게 만드나 봐봐. 여기 이 방 안에 딱 좋은 놀림감 있거든. 어이, 사돈, 나 좀 봐봐요. 이 방 안에서 내가 말한 재밌는 놀림감이 뭐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 왜 다 알면서 모른 척해요? 아이, 그리고 사람이 말하면 보고 말해야죠. 어? 아닌가? 지금 나 보고 있는 건데 내가 모르는 건가? 여보, 재밌지 않아요? 현경아, 넌 안 재밌니? 왜 다들 표정이 그러고만 있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예비장모의 행동에 어머니께서는 너무 놀라 다른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장인어른과 여자친구도 이번엔 너무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인지 너무 놀라 얼어붙은 채로 가만히 있었죠. 저만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생각에 입이 떼졌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그 연세에 할 말 못할 말도 구분 못하세요? 아까부터 왜 그러시는 건데요? 결혼이 못마땅하다는 생각이시면 시킬 생각 없다고 말씀을 하시던가, 제게 복수를 하고 싶으신 거면 따로 불러서 화를 내시죠. 왜 가만히 있는 저희 어머니께 이러십니까? 제가 언제까지 참을까 싶어서 인내심 시험이라도 하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황서방, 진정하게. 설마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아무래도 나 현경이한테 단단히 삐진 일이 있는 것 같네. 진정하게. 이 사람 지금 내가 당장 내쫓겠네. 그리고 다음번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주의 주겠네. 정말 미안하네, 황서방. 아버님, 그게 아닙니다. 저분 저러시는 이유 저와 며칠 전에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제가 댁에 찾아가 인사드린 뒤 장모님께서 절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혼 전에 일러줄 게 있다면서 장모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 대부분이 저희 집을 무시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진 딸 시집 보내는 부모님의 노파심에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제 선에서 이해하고 자리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또 저희 어머니께서 이르신 눈을 가지고 실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냈고 끝까지 그 실언에 대해 사과를 못하겠다는 장모님께 기어코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그때 그 일 때문에 장모님께서 오늘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처음 장인어른께서 장모님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을 때 장모님 얼굴 보셨어요? 제게 마치 한 방 먹였다는 듯 이렇게 대놓고 무시해도 네가 어쩔 거라는 표정을 짓는 걸 제가 봤으니까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해도 계속 저희 어머니를, 그것도 가지고 계신 장애를 가지고 저러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참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뭐? 그게 정말인가, 황서방?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현경이 너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 알면서 아빠한테 말 안 한 거야? 아니에요, 아빠. 저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당신! 지금 황서방 말에 할 말이 있어? 당신 정말 나 몰래 그런 짓 하고 다닌 거야? 그걸로도 모자라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께 고의로 그런 얘기를 꺼낸 거고. 맞아? 얼른 바른 대로 말을 안 해? 말할 시간을 주고 말하라고 해야지.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오늘 계속 우리 잘난 사돈 걸고 넘어진 것도 그것 때문이고. 근데 뭐 잘못됐어요? 아니, 뭐 내가 없는 말을 지어내기라도 했어요? 처음에는 궁금해서 호기심에 물어봤고 지금도 이 방 안에서 가장 재밌는 사람이 사돈이니까 말한 건데 아까 내가 말한 게 재미없었어요? 난 너무 재밌던데. 진짜 이 여자가 당신 따라 나와. 그만 주태버리고 나오라고. 안 나간다니까. 내가 잘난 저놈 자존심 꺾을 때까지 못 나간다고요. 저기요, 사돈. 이쯤 하면 저 잘난 아들놈한테 제게 잘못했다고 빌라고 말하세요. 어디 별것도 아닌 의사 나부랭이 새끼가 나한테 바락바락 덤벼요. 거기다 자기네 집은 죽었다 깨나도 못해줄 병원까지 차려준다고 하는데 어디서 나한테 사과하란 말라 소리를 질러? 제가 언제 병원 관련해서 입번 끝한 적 있습니까? 제가 언제 그런 적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나올 생각 없다고. 병원 개원이든 뭐든 전부 장모님께서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로 협박한다고 제가 참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일하는데 도움 조금도 주실 필요 없고 바라지도 않으니까
제발 그 병원 차려준다는 소리 좀 그만하시죠. 그리고 오늘 일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오늘도 저희 어머니께 한 망언에 대해서 사과받기 전엔 저 이 자리 안 떠납니다. 이 결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저야 의사 나부랭이라고 무시한다고 해도 참을 수 있지만 저희 어머니를 모욕하는 건 절대 못 참아요. 그러니 사과하세요. 얼른요! 뭐? 조금 전까지 네 엄마가 나한테 당하는 걸 보고도 지금 또 나한테 사과하라는 소리가 나와? 아주 잘났네, 잘났어. 장모 될 사람한테 어떻게든 사과받겠다는 걸 보니까 잘난 게 맞아. 사돈, 이렇게 잘난 아들 둬서 아주 좋으시겠습니다. 애꾸 눈깔 주제 의사 아들 아주 잘 키웠네요. 아니 도대체 자식을 어떻게 키우면 이렇게 효성이 깊은 아들을 둘 수 있습니까? 어른이든 장모든 물불 안 가리는 그런 의사 아들 어떻게 둘 수 있냐고요. 아니 내가 지금이라도 배워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 내가 당신한테 사과 안 할 거라 오늘이 아니면 그 잘난 당신 의사 아들 더는 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아니 내가 안 보겠다는 게 아니라 저놈이 직접 안 보겠다고 하니까. 들으셨죠? 그쪽 잘난 의사 아들이 하는 말. 그리고 야, 너 결혼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내 딸 어떻게 될까봐 겁먹을 줄 알았나 본데? 그거야 보통 집에서나 그렇지. 난 안 그래. 우리 집안은 안 그렇다고. 의사 사위? 어디 꼴랑 의사 직업 가지고 우리 집에 내밀어? 집안도 형편없고 나이 들면 집만 될 애꾸는 애미를 둔 주제.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단어를 예비 장모가 뱉으면서 저는 속으로 이 결혼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장모가 저에게만 그 단어를 뱉었다고 해도 못 참을 상황에 어머니가 계신 앞에서 듣고 계신 앞에서 뱉었으니까요. 한참 전부터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고 있던 예비 장모였지만 이번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막 나가기 시작했죠. 예비 장모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도록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나도 당신같이 정신 나간 여자를 장모님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 부를 생각도 없고. 그 나이에 딴 남자 만나서 산부인과 들락날락하는 여자를 누가 장모님으로 모시고 싶겠어? 거기다 내가 의사인데 망신당할 일 있어? 내 주변 사람들 모두 수군거리게? 그러니까 사과하지 마. 하지 말라고! 뭐? 이게 어디서 막말을 하고 있어? 누가 남자를 만나? 누가 산부인과를 다녀? 야, 너 결혼 망했다고 물귀신처럼 날 같이 끌고 들어갈 모양인데 어림도 없어. 그런 거짓말 누가 믿을 것 같아? 거짓말? 당신 땡땡땡 산부인과 간 적 없어? 한 달 반 전 오전 11시 30분경에 땡땡땡 산부인과 안 갔냐고? 당신 남자친구랑! 이 미친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사람을 음해해도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사람으로 음해해? 그러고도 네가 의사야? 의사냐고? 그래, 없는 놈이 의사가 되면 뭐해? 흐르는 피가 천박한데. 애꾸 엄마한테 배워서 모자라도 한참 모자랄 텐데. 음해는 무슨... 당신 왔다간 땡땡땡 산부인과 내 선배가 있는 병원이야. 그래서 당신이 무슨 이유로 왔고 같이 온 남자와 서로 호칭을 뭐라고 불렀고 무슨 질병으로 진료받고 처방받았는지 다 안다고. 그리고 내가 그때 선배 병원에 있었거든. 당신이 선글라스 쓰고 등산복으로 커플티 맞춘 남자와 팔짱 낀 채로 들어와서 진료까지 본 모습 봤다고. 그래도 아니라고 발뺌할 건가? 내가 선배한테 전화해서 확인해줘야 인정하겠어. 그제야 장모는 우물쭈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장인어른과 여자친구가 사실이냐며 묻기 시작했죠. 장모는 아니라는 말을 하면서도 제가 한 말에 정확히 반박하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지금까지 다른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계셨던 어머니께서 입을 떼셨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 듣게 된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졌죠.
여보, 나 아니야.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워. 당신 나 몰라? 현경아, 너 엄마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 지금 제가 악에 받쳐서 나 음해하는 거 모르겠어? 모르긴 뭘 몰라. 재벌은 못 고치고 또 바람 피우는 거지. 뭐? 야! 너 좀 뭐라 했어? 이제 이것들이 쌍으로 지랄이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하더니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어. 야, 넌 네 아들이 저러고 있으면 말릴 생각을 해야지 옆에서 장단이나 맞추고 있냐? 조금 전까진 내가 하는 말에 입도 뻥끗 못하더니 분위기 보니까 껴들어도 될 것 같아서 껴드는 거야? 끝까지 이악 물고 바람 안 폈다고 말하는 당신이 어이가 없어서 내가 껴든 거야. 내가 생각해도 우리 아들이 당신 바람 피우는 걸 봤던 게 맞는 것 같거든. 왜냐면 그게 당신 버릇일 테니까. 당신 16년 전에도 딴 남자랑 바람 피우고 있었잖아. 뭐? 16년 전? 아니, 한 달 반도 모자라서 이젠 16년 전 일이야? 여보, 얘 현경아, 이거 들었지? 이 인간들 실체가 이런 인간들이야. 밑도 끝도 없이 말도 안 되는 말이나 하고 사람 음해나 하는 인간들이라고. 이런 인간들의 실체를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다. 사위로 사돈으로 맞았으면 어쩔 뻔했어. 당신 아까부터 음해라는 말만 계속하는데 음해는 누가 누굴 음해해? 당신 나 기억 안 나? 이렇게까지 16년 전이라고 콕 찍어서 말해주는데 나 봤던 기억 없어? 우리 16년 전에 만났었잖아. 왜 제천에서 내가 당신이랑 당신 남편이라고 하던 남자 도와줬잖아. 지금 무슨 개소리를...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여보, 더 이상 이런 것들 상대하지 말아요. 얼른 가요. 이 결혼은 끝이니 얼른 여길 나가자고요. 어딜 도망가? 아직 내 기억 다 끄집어내지도 않았는데. 그때 당신 남편 차 퍼져서 내가 도와준 거 기억나지? 16년 전 겨울. 차도 자주 다니지 않는 시골 산길에 타이어도 터지고 기름도 바닥나서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였잖아. 그때 내가 당신네 차에 넣어줄 기름도 구해다 주고 타이어 교체한 것도 도와준 거 기억 안 나? 내가 우리 아들 주려고 샀던 붕어빵도 줬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나? 난 당신 보자마자 한눈에 딱 알아봤는데. 근데 이상하대? 분명히 그때는 옆에 있는 남자가 여기 이분이 아니셨거든. 딴 남자였단 말이지. 근데 또 조금 전에 같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재혼한 사이도 아닌 것 같던데. 그럼 그때 나한테 남편이라고 소개했던 남자는 누구냔 말이지. 생각해보면 정말 부부처럼 보이긴 했거든. 물론 부부 사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유난이고 유독 다정해 보이긴 했는데 서울 부부들은 결혼해서도 다 저렇게 연애할 때처럼 지낸다고 생각했었지. 근데 아니었나 봐?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또 내가 기억하는 당신 남편이 이분이 아닌 걸 보면 말이지. 미친년, 어디서 말을 지어내고 있어? 누가 어딜 가? 뭐 제천? 그게 어딘데? 나 그런 데 간 적 없어. 그리고 내가 널 언제 만났어? 난 너 같은 애꾸년 만난 적 없어. 없다고. 여보, 전현 하는 말 듣지 마요. 죄다 거짓말이라고요. 설령 전현이 하는 말이 진짜라고 해도 그게 나겠어요? 아이, 그리고 16년 전에 만난 사람을 기억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야, 이 미친년아. 네가 만난 그 여자 딴 데 가서 찾아봐. 애 먼 사람 붙잡지 말고. 내가 그날을 왜 기억 못해? 그날이 어떤 날인데? 당신 만난 그날이 내 눈을 잃고 내 남편까지 잃었던 날이야. 근데 내가 왜 그날을 기억 못하겠어? 요즘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날이 그날이야. 몇 년 전까지는 하루에도 여러 번 그날을 기억했고 더 옛날엔 매일매일 꿈속에서 그날 일이 펼쳐졌던 그날의 기억이라고. 근데 내가 어떻게 그날 일을 잊겠어? 지금도 그날의 모든 게 모든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때 그 남자와 있었던 여자 너 맞아. 그리고 그때 네가 내게 살해하겠다며 꼭 연락하라고 준 종이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 물론 그 종이는 지금 내 집에 있지만 내가 이름과 연락처는 똑똑히 기억하지. 네 16년 전 휴대폰 번호 011에 땡땡땡에 땡땡땡땡 맞지? 사돈, 16년 전 안 써둔의 휴대폰 번호가 방금 제가 부른 번호가 맞습니까? 혹시 틀려요? 제가 저 여자가 말한 것처럼 괜한 사람 붙잡고 있는 겁니까? 어머니께서 16년 전 장모의 전화번호를 묻자 장인어른께서는 대답 대신 고개를 푹 떨구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16년 전 장모를 만났던 게 맞으셨어요. 집에서 불이 나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의 눈을 잃었던 그날 말입니다. 정리해보자면 16년 전 예비 장모는 가족들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살고 있던 제천으로 상간남과 여행을 왔던 거죠. 그런데 눈이 많이 오던 그날 하필 타이어가 터졌고 기름마저 다 떨어지며 인적 없는 비포장 산길에 갇힌 거예요. 그러다 시내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저희 어머니를 만났고 어머니께서는 두 사람에게 도움을 주셨던 거죠. 도움을 주시는 동안 두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시면서 두 사람을 기억하게 됐던 거고요. 그렇게 도움을 마치시고 예정보다 늦게 집으로 돌아오신 어머니께서는 불타고 있는 집을 보게 되셨고 급히 화재를 진화해 보려고 하셨지만 혼자선 역부족이었던지라 결국엔 아버지와 한쪽 눈을 잃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났다고 해도 누구에겐 아주 잠깐의 해프닝이었다고 생각하는 그날의 일도 절대 잊을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기억이 절대 왜곡되지 않았을 거란 사실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우기던 예비 장모마저도 말이죠. 저희 어머니께서 16년 전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예비 장모는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과 거짓말이 소용없다는 걸 알았는지 고개를 푹 숙인 채 장인어른의 눈치를 보고 있었죠. 그러다 장인어른께서 더 이상 얘기 들어볼 가치가 없다는 듯 상견례 자리를 일어나시자 아버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내가 당신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나 이제 바깥 공기 마시지도 않고 집안에 붙어 있을 테니까 제발 용서해줘요.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 이거 안 놔? 어디 더러운 손을 내 몸에 함부로 갖다 대? 당신 그 손으로 몇 놈이나 만지고 다녔어? 16년 전부터 만난 거면 남자를 몇이나 만난 거냐고? 도대체 무슨 정신이면 그러고 다닐 수 있는 거야? 나랑 현경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좋은 아내, 좋은 엄마인 척하고 있었던 거야? 당신의 그 더러운 모습은 가면으로 숨긴 채 우릴 속이고 있었냐고? 이 손 당장 놔! 그리고 이제부터 각오 단단히 해. 이혼해서 위자료나 받고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말라고. 당신이 나와 현경이에게 준 상처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할 거니까. 그 시작은 법정에서부터 시작이니까 기대하라고. 여보, 내가 이렇게 빌잖아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하잖아. 얘 현경아, 엄마 좀 도와줘. 네 아빠 진정 좀 시켜봐. 제가 왜요? 설마 제가 엄마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바람은 아빠와 엄마 사이의 일이라서 저라고 충격이 아니고 저라고 엄마한테 배신감 안 느낄 것 같아요? 어떻게 아빠를 두고 제가 있는데 아빠가 엄마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 들으셨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라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겠지만 앞으로 엄마 평생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시든 혼자서 쓸쓸하게 돌아가시든 신경 쓰지 않고 살 거예요.
이제부터 제 인생에 엄마라는 사람은 없다고요. 현경아, 너까지 이러면 안 돼. 엄마 그래도 너한텐 정말 최선을 다했어. 남자 만나고 다닌다고 너한테 허투루 한 적 없다고. 물론 그렇다고 엄마가 너한테 잘못 안 했던 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지. 근데 넌 엄마 이해해 줄 수 없겠니? 난 네 엄마잖아. 엄마라는 단어로 다 해결이 되는 일이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몇 번일지도 모르는 외도를 저질러 놓고 이해를 해주라고요? 아빠가 뭘 잘못했는데요? 제가 옆에서 본 아빤 엄마한테 이런 일 당할 뿐 아니셨어요. 사업하시느라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가족이 최우선이셨고요. 사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도 혹시 유흥 접대 받을까봐 한 번을 안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 아빠가 엄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런 짓을 하세요? 돈을 적게 벌어다 주셨어요? 가정에 소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용서해달라, 이해해달라 말할 수 있냐고요? 오늘로 끝이에요. 끝! 앞으로 저한테도 아빠한테도 연락하지 마세요. 현정아, 어떻게 너마저 내가 너를 얼마나 아파하면 낳았는데,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유. 아버님에 이어 여자친구마저 자리에서 일어나 장모를 용서 못하겠다고 하자 장모는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과 여자친구는 잘못을 저지르고 눈물을 짜고 있는 장모가 꼴보기 싫었는지 그대로 식당 방 안을 나갔어요. 그러자 울고불고 난리를 치던 예비 장모는 두 사람을 쫓아 식당을 떠났고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펼쳐졌던 상견례 자리는 그대로 끝나게 됐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며 결혼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계셨던 어머니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이셨죠. 어머니께서는 일이 그렇게 된 걸 자신의 탓이라며 제게 미안해하셨습니다. 미안하다 형준아. 내가 덩달아 흥분해서 일이 이렇게 된 것 같구나. 네가 흥분하더라도 나는 널 말려야 했는데 내가 현경이 아버님과 현경이를 만나볼게. 만나서 죄송하다고 머리 숙일 테니까 너무 걱정 마. 이렇게 된 걸 왜 어머니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게 왜 미안해하세요? 전 어머니께서 그 여자한테 할 말 하시고 한 방 크게 먹여서 오히려 속 시원하고 기분 좋았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런 여자 제 장모로 둘 생각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탓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얘기를 잘 풀었다면, 아니 눈이라도 괜찮았다면. 저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상견례가 끝난 거지 저랑 현경이 사이는 문제 없을 거예요. 뭐 결혼이야 나중에 시간 흘러서 상황 괜찮아지면 그때 하면 되는 거죠. 자신의 탓을 하시고 걱정이 많으신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괜찮다고 말했지만 저도 괜찮은 게 맞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의 일로 충격을 받은 여자친구가 제게 이별을 통보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와 어머니에게 잘못은 없었지만 장모가 한 행동들로 저희에게 미안해서 또는 너무 부끄러워서 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날의 일과 별개로 저와 여자친구 사이는 이상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의 생각이 같다고 그날 있었던 일을 없는 셈 치고 결혼을 진행할 수는 없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결혼은 예정 없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괜히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서로 시무룩해지고 기분 나빠지니 앞으로 어떻게 할지 여자친구 집안 상황은 어떤지도 얘기하진 않았죠.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한 달 정도 흘렀을 때 장인어른께서 절 찾아오셨습니다. 여자친구에게도 귀뜸 한 번 없이 말이죠. 내가 정신이 없어서 자네와 자네 어머님께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도 못했구만. 그날 일은 내가 대신 사과하겠네. 미안하네. 자네 어머님께도 조만간 연락드릴 테니
우선 오늘 내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또 사과가 늦어서 한 번 더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주게. 아버님께서 사과하실 일이 아닌데요. 그래도 아버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해주시니 제가 어머니께 꼭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왜 보자고 하신 건가요? 나 곧 이혼할 걸세. 그 여자랑 깔끔하게 끝낼 거야. 그래서 자네에게 이 소식 먼저 알려주려고. 사실 요즘 내가 딸아이 눈치를 많이 보고 있었어. 자네랑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느라. 직접적으로 딸아이에게 물어봐도 되는데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 상황이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차마 딸아이에게 물어보지 못하고 자네에게 이렇게 먼저 말하는 걸세. 혹시 우리 현경이와 헤어진 거라면 다시 만나게. 어차피 두 사람 사이엔 아무 문제 없지 않나. 자네 어머님께서도 현경이가 싫으신 건 아니고. 결국 그 여자 때문인데 이제 나랑 그 여자랑 이혼하면 끝인 걸세. 그럼 두 사람 결혼하는데 방해되고 골치 썩는 일은 없다고. 이 말 하려고 보자고 했네. 두 사람 다시 만났으면 싶어서. 장인어른께서는 저와 여자친구가 헤어졌다고 생각하시고 절 찾아오신 거였어요. 이제 곧 장모와 이혼하게 될 테니 저희 보고 다시 만나서 멈췄던 결혼을 다시 진행하자고 말이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또 언젠간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빨리 찾아와줘서 감사했죠. 저는 장인어른께 저와 여자친구의 사이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감사하단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신 장인어른께서는 크게 한숨을 놓으시며 바로 결혼을 진행하자고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예비 장모의 망언으로 허무하게 끝날 것만 같았던 저와 아내의 결혼식은 다행히도 무사히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내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한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저와 아내가 자주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얘기를 나누곤 하곤 합니다.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할 때도,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 다가와도, 또 이제는 남남인 장모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거나 문득 생각날 때도 그날의 이야기를 하곤 하죠. 예전에는 이 얘기를 꺼낼 때마다 저나 아내나 그때 그 당시로 돌아가 자리에도 없는 장모에게 화를 내고 또 서로에게 미안해 했는데 이젠 웃고 넘기며 안도를 하곤 해요.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께 제 사연을 소개할 수 있었던 거기도 하고요. 물론 아무리 그날의 그 일이 아무렇지 않아졌다고 해도 또 더 시간이 저와 어머니가 들었던 말과 당했던 일의 기억이 옅어진다고 해도 장모를 용서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앞서 사연을 적으며 했던 말처럼 장모는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망언을 뱉었으니까 말이죠. 그건 저희 어머니께서 용서하신다고 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또 어머니에게 한 망언 이외에도 장인어른께서도 아내도 장모가 저지른 충격적인 일들로 인해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니 앞으로도 쭉 장모와 마주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 혹시나 그 일이 아무렇지 않아졌다는 제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하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가오는 봄, 가족, 친구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 쌓으시며 행복하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채택해 주시고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